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88페이지입니다. 그 88페이지에 보니까 법의 규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거를 출발할 때는 어떻게 출발하냐면 이렇게 출발을 해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부동산 등기법이거든. 이 부동산 등기법의 모법이 뭐냐? 그건 민법입니다. 민법. 그럼 우리는 등기법을 공부할 때는 모법인 민법을 가져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법에 수백 개 조문이 있거든. 수백 개 조문 중에 가지고 오는 거는 세 개밖에 없어요. 그 세 개가 하나가 186조를 가져오고 하나가 187조, 하나가 245조, 1항, 2항.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 186조와 187조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법 제186조에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로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게 만약에 민법 시간이었다면 법률 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등기법 시간에는 법률 행위를 배우는 게 아니고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이거를 배우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러면 187조에는 상속 공영 판결 경매 기타 법률계의 물건에 지정한 등기를 안 한다.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법률의 규정이거든. 이건 법률 행위고 법률의 규정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를 상속이 있다. 토지 수용이 있다. 판결이 있다, 경매가 있다, 기타가 있다,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5조 1항, 2항이죠. 그죠? 1항은 부동산 취득시효거든. 2항은 등기부 취득시효거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여기서 취득시효, 취득시효를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우는 거는 결론은 이겁니다.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느냐, 안 해도 변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186조는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지. 187조는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하지. 그럼 이것도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지. 이거는 이미 나 이름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몇 년이다? 10년. 그럼 이미 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취득시효만 완성이 되면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민법 시간이었다면 법률행위가 뭐냐, 법률의 규정이 뭐냐, 취득시효가 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 시간에는 그런 건 의미 없고 그냥 등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게 다 이 말. 그러면 항상 시험 문제 낼 때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거든. 항상 우리는 요 186조, 187조에서 항상 186조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변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이거는 예외입니다.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변한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원칙을 낸다, 예외를 낸다. 항상 원칙은 가볍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외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은 하나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186조입니다. 배울 때 법률행위라는 물건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하여야 한다. 다 해놓고 줄 거 보도록 책으로 가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187조거든. 자, 보세요. 상속 공영력 판 기타 법령이라 등기를 요하지 뭐다? 않는다.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등기.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그럼 여기서 시험에는 어떻게 내느냐 이러면은 잠깐만 요렇게 해볼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88페이지의 맨 아래를 공부를 합니다. 맨 아래를 공부합니다.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요거는 한 문제를 내는데 어디서 내느냐 이러면은 제일 아래에서 낼 거예요. 자, 일단 이 그림을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로 나와 있다?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매매. 그럼 매매하는 순서를 볼게요. 순서를.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라면 갑은 매도인입니다. 을은 매수인입니다. 그럼 매수인이 매매 대금이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가. 그럼 순서대로 해봅시다. 제일 먼저 계약금이 넘어가지. 자, 소유자 누구다? 갑. 지금 소유자 누구다? 갑. 자, 을이 중도금이 넘어가지. 소유자 누구다? 갑.
갑이다. 을이 잔금이 넘어갔어. 소유자 누구다? 갑. 잔금 넘어가도 소유자는 갑이라니까. 맞아요? 네. 그럼 이제 갑이, 을입니다. 을이 이사 들어가서 살아. 소유자 누구다? 갑. 맞아요? 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은 10시에. 그럼 10시에 신청했다는 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신청,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뭐다? 접수. 내가 신청하면 서류를 내잖아요. 그럼 등기 딱 받아가는 게 접수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래도 소유자 누구다? 갑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17시에 등기부에 기록을 했어. 그럼 소유자 누구다? 을. 결론은 매매는 등기를 해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출제인이 물을 때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키가 아니고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말이거든. 자, 칠판을 봅니다. 등기는 몇 시에 했다? 17시. 맞아요? 네. 그럼 17시에 등기부에 기록을 하면 소급해서 10시부터 물건이 변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17시에 등기부에 기록을 하면 소급해서 10시부터 물건이 변한 걸로 본다. 이 말. 그럼 이거를 문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글자로 볼게요. 이거를 먼저 봅니다.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 뭐 된 걸로 본다? 접수. 잠깐만. 접수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종이의 시대하고 오늘날 컴퓨터 시대하고 틀립니다. 옛날에 종이의 시대는 내가 신청을 하면은 등기관이 접수장에다가 기재를 하고 접수증을 줘야 안 줘요? 줘. 요즘에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이 되면 그게 접수된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에 입력됐다는 걸 문자로 말하면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뭐 된 걸로 본다? 접수된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 밑에 거를 봅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가 아까 여기서 몇 시다? 17시입니다. 그러면 접수한 때는 몇 시다? 10시. 그러면 17시에 등기부에 기록을 하면 소급해서 10시부터 물건이 변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 접수한 때가 읽어보세요. 시작.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 그러면 이거를 보지 말고 제가 4개를 말할 거거든. 이거 용어를 구별해야 됩니다. 제 얼굴을 보세요.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OX다. X입니다. 등기는 등기관이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 다시 할게요.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오더와이더 다시 좀 더 쉽게 해볼게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otherwise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그러니까 접수한 때가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접수한 때라는 말을 써도 되고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라는 말을 써도 되고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할게요. 그럼 1번을 먼저 첫 번째로 볼게요. 접수한 때라는 거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오더 엑스다.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를 접수하면 물건이 변한다. 오더 엑스다. X.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글자를 4개를 쓸 수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 말만 기억해 두세요. 접수한 때가 언제이냐. 시작.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 그러면 이 용어를 쓰든 답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걸 이제 구별하는 겁니다. 자, 됐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해볼게요.
187조거든. 자, 187조는 등기를 안 해도 물건이 변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물건이 변했냐를 깰 때, 자, 여기를 보세요. 상속 있죠,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사망만 딱 하면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 두 번째는 뭡니다. 공용징수는 수용이다, 수용 아니다? 수용. 그러면 수용의 개시일이 보상금만 지급이 딱 되면 물건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수용의 무슨 일? 시작. 개시일. 잠깐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합니다. 그러면 용지서가 날라와요, 안 날라요? 날라와요. 그때 날라오는 그 용지서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으로 옵니다. 올 때 7월 1일 이래 수용일 이래가 7월 1일 이렇게 써놨어요. 그 7월 1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7월 1일 이전에 내 통장에 보상금이 입금된다는 이야기예요. 맞다 그래요? 네. 그러면 7월 1일만 딱 되면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은 국가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그럼 그게 7월 1일을 시작 수용의 개시일. 그렇다 합니다. 그 수용의 개시일이 언제인데 이런 거는 국가가 정해가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넓게 해석을 하면 7월 1일 이전까지는 보상금을 너 통장에 입금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죠, 그죠?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여러분들 민법에 가면 이행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거든. 오케이? 그럼 이 형성 판결은 판결 그 자체만으로 소유자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러면 잠깐만 해볼게요. 그럼 조금만 더 해보면은 여러분들 민법에 이게 나오거든. 형성 판결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볼게요. 이 부동산을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합니다. 그럼 공동 소유하니까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이때 갑이 분할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그러면 소송을 걸면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서쪽 동쪽 100제곱미터는 갑의 소유로 한다. 서쪽 100제곱미터는 을의 소유로 한다. 땅 두드리기만 두드리면 각자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말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판결만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판결. 이건 이제 예쁘게 말하면 판결 그 자체만으로 권리가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될 때의 판결이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다 이 말이야. 그런 형성 판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출제위원회 시험 문제를 낼 때 형성 판결이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어요. 그냥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키는 이겁니다. 형성 판결은 186이다 7이다 7. 그럼 이 말만 나오면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그럼 그 글자는 무조건 뭐다? 오다 이 말. 다시 나중에 187조가 뜨거든. 그러면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그러면 187조가 뜨면 과정은 볼 필요가 없다니까. 그 글자는 전부 다 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하나만 해볼게요. 그럼 이제 쏘가 넘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소송에서는 승소한 자는 등기할 수 있어요. 패소한 자는 등기가 안 됩니다. 소송에서는 원고는 등기할 수 있어요. 피고는 안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쏘가 넘으면 안 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패소한 자는 등기할 수 있다. 오덱스다. 겁먹지 말고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무슨 판결? 그러니까 형성 판결은 과정은 보면 안 된다니까 전부 다 오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칠판을 다시 보세요. 갑이 소송을 걸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쪽을 원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은 뭐고? 피고. 얘는 뭐다? 원고. 그러면 분할해라 이랬죠. 그럼 갑이 소송에서 이겼다 졌다? 이겼지. 그럼 이 사람은 승소한 자라. 이 사람은 무슨 자라? 패소한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이 사람은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지. 소송에서 졌지만 요것만 지금 소유권은 취득했다 안 했다? 했지.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요것만 지금 소유권은 취득한 거예요.
맞아요? 네.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요것만 치면 갑의 거, 요것만 치면 을의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등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연습을 자꾸 해가야 됩니다. 187조가 딱 뜨면 과정은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글자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O로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없다 이러면 시작. 토지 수용 여기 아까 뜻은 공용징수가 수용이잖아요. 그 글자는 전부 다 뭐라고 그랬다? 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겁먹지 말고 이 말을 잘하면 공부하기가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186조는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는 거라. 187조는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은 볼 필요가 없다니까. 출제인이 물을 때는 과정을 묻는 게 아니거든. 결과만 묻는 거예요. 이게 유효냐 무효냐 있다 없다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187조만 뜨면 끝글자는 전부 다 시작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리로 오세요. 경매는 매각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매받았다, 경매했다 할 때 낙찰대금, 매각대금이 10억이다. 매각대금만 딱 납부해버리면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다. 그럼 그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기타 법률의 규정은 많은데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돈만 갚아버리면 소멸하느냐,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하느냐 이 말이거든. 시작. 돈만 갚아버리면 소멸한다, 한다. 그럼 여기 보세요. 전세죠. 전세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전세 기간만 만료가 되면 소멸하느냐,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하느냐 이 말이다. 시작. 기간이 만료. 전세 기간만 다 끝나버리면 전세권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민법에서 말이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은 187조가 딱 뜨면 과정은 볼 필요가 뭐다? 없다. 그 글자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러면 딱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거든. 부동산 등기법 제3조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얘기를 볼게요. 잠깐만. 이 문구를 갖고 공부를 계속하게 되거든. 그럼 요거를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입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등기법 제3조입니다. 3조에 부동산 표시와 이러면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 요건 무슨 권? 소유권. 갑구다, 갑과이다, 갑구. 그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다음 임차권, 이거는 갑구다, 을구다, 을구. 그럼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로 가는 것이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을구로 간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보조,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은 등기한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요게 용어가 딱 해결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 처음에 여기를 보세요. 이거 읽어봤어요. 시작. 보조, 시작. 설정, 시작. 이전. 그러니까 이 말만 이해를 잘하면 됩니다. 요 설정이거든. 그런데 설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설정. 그러면 잠깐만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봅니다. 모든 것은 소유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제가 항상 갑을 병정으로 가거든. 그러면 갑은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무슨 자다? 소유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사람을 시작. 전세권자. 그럼 집주인은 시작.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할게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일 때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거든. 그 요거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럼 여기는 전부 다 무슨 자를 붙인다? 설정자를 붙인다 이 말. 그러면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저당권 설정. 맞아요? 네. 그럼 이거 조금 더 확대시키면 이 설정 등기는 무슨 권의 설정이 들어왔습니까? 시작. 소유권의 전세가 들어온 거예요.
맞다. 그러면 소유자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줄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권자? 저당권자. 그럼 이 사람은 시작. 저당권 설정자.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그럼 이 저당권은 무슨 권의 저당이 들어왔어요? 소유권의 저당. 그럼 요거 전세는 시작. 소유권의 전세. 맞아요? 네. 그럼 이제 1위로 갈게요. 을이 무슨 권자입니까? 전세권자지. 맞아요? 네. 그러면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지.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하지.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우리 집이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이 10억이라. 그 10억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5억만 10억을 담보로 정하고 돈 5억을 은행에 빌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올 수도 있다, 없다? 있지. 전세권에 저당이 들어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맞아요. 네. 그럼 이걸 조금 더 확대를 시켜봅시다. 자, 이렇게 볼게요. 소유권에 임대차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인? 임대인. 그럼 이 사람은 임차권 무슨 자? 설정자. 이 사람은 무슨 권자? 임차권자.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권자? 지상권자. 이 사람은 시작. 지상권 설정자.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권자?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에 우리가 임대차를 줄 수도 있다, 없다? 있지. 맞아요. 그러면 소유권에 임대차 줘도 돼야 안 돼요? 돼. 지상권에 임대차 줘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여기는 전부 다 무슨 자를 쓴다? 설정자를 쓴다. 설정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정리를 해볼 때 요것만 이해하면 되거든. 그럼 이전은 권리에 뭐가 달라지는 거다? 주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칠판을 봅니다. 요 세 개가 기본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보조, 설정, 이전. 요 세 개가 항상 기본입니다. 자, 그림으로 잠깐 가볼게요. 자, 요 그림으로 가볼게요. 요거는 통과를 시키고 그림으로 가봅니다. 이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 새 집 짓고 처음을 하는 등기가 시작. 소유권 보조. 그러면 갑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갑은 소유권 벌어넣기 했지. 맞아요? 네. 그러면 갑은 소유권 벌어넣기 했다면 그 집에 그냥 눌러 살면 돼. 그럼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이게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이전이.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이전. 아니면 갑은 을에게 매매할 수도 있고 갑은 병에게 전세 줄 수도 뭐다? 있지. 그러면 전세권 무슨 등기? 설정. 자, 키를 잘 잡았어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보조. 시작. 이전. 요거 시작. 설정. 요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래.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놔놓고 요리를 해보세요.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변경. 나중에 가면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납니다. 가장 쉽게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등기는 시작. 경정. 나중에 변동 사유가 발생해서 바로 잡는 거는 시작. 변경이.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부동산 뭡니까? 표시. 자, 부동산 표시가 자, 조금 이따가 썼어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거지.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 이랍니다. 여기 가장 쉬운 건 지목입니다. 지목을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등기는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정. 다시 요 부동산 표시입니다. 다시 할게요. 지목을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거는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정. 지목이 전에서대로 달라졌다.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그림 잠깐 하나만 보고 할게요. 하나 볼게요. 여기에 지목이 전이지. 여기는 지목이 뭐다? 그냥 밭에 허가받아서 집 짓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지목이 뭐다? 그럼 지목이 뭐다? 요래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외워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본이지, 기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봅니다. 등기 명인의 표시를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옆에다가 썼어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러면 자 적어졌죠? 그럼 이렇게 할게요. 이름을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등기는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정. 개명했다 이러면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이게 자유자재로 놀아야 돼. 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건데 이거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봅니다. 자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볼게요. 잠깐만 와볼게요. 우리가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상과 지역과 전세과 임차권 저당권이죠. 이걸 만약 민법 시간이었다면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민법 시간이었다. 그러나 우리 등기법 시간에는 그냥 한마디로 딱 말하면 빌려 쓰는 겁니다. 땅을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집을 빌리든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빌려 쓸 때는 두 가지가 꼭 나와야 됩니다. 하나, 사용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잖아. 빌려 쓸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다 없다? 있지. 자 그럼 이제 민법을 가져올게요. 지상권의 사용료는 뭐다? 지료지. 지역권의 사용료는 뭐다? 지료지. 전세권의 사용료는 뭐다? 전세금이지. 임차권의 사용료는 뭐다? 차임. 저당권의 사용료 이자나 채권액이나 채권 최고액이 있다 없다? 있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빌려 쓸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이때 예를 제가 항상 들 때는 전세를 갖고 예를 듭니다. 그럼 답은 전세를 갖고 예를 들든 지상을 갖고 예를 들든 저당을 갖고 예를 들든 답은 같아 안 같아? 이걸 항상 알아야 돼요. 답은 같단 말이에요. 답은 같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다시 전세를 갖고 예를 들 전세금을 갖고 예를 들든 지료를 갖고 예를 들든 채권액을 갖고 예를 들든 답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읽을 줄 알을 때 여기에 글자를 잠깐 알아볼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권리의 변경.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전세금을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거는 시작. 권리의 경정. 그럼 전세금이 달라졌다면 시작. 권리의 변경. 지료를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등기는 시작. 권리의 경정. 이자가 달라졌다면 시작. 권리의 변경.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되는 거라. 맞다? 그럼 요 칸에다가 이거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쓰세요. 자 여기에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상권의 사용료는 뭐다? 지료. 지역권의 사용료는 뭐다? 지료. 전세권의 사용료는 전세금이지. 임차권의 사용료는 차임이지, 차임. 저당권의 사용료는 이자나 채권액이나 채권 최고액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럼 항상 전세금을 갖고 공부를 했어요.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것은 권리의 경정이고 전세금이 변했다면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이거를 칠판을 잠깐 한번 와볼게요. 자, 잠깐 한번 와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거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이전이 있고 경정이 있고 변경이 있거든. 자, 이전입니다. 전세권자가 이름을 읽어보세요. 시작. 송윤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요 송윤자의 이름을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것은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경정. 다시.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요 세 개 있죠. 아까 했다 안 했다? 그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거는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경정. 그럼 이걸 송윤자가 송윤아로 개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그럼 여기 오세요. 전세금이 얼마다? 이거면 전세금이 6억인데 5억으로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거는 시작. 권리의 경정. 권리의 경정. 전세금이 5억에서 6억으로 정액을 했다. 시작. 권리의 변경. 이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거는 권리의 경정이고, 이걸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거는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정이에요. 이걸 달라졌다면 권리의 변경을 하는 것이고, 이게 달라졌다면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을 하는데,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봅니다. 자, 전세금이 5억에서 6억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작. 권리의 변경. 맞아요? 네. 자, 이름이 누굽니까? 송윤자. 송윤자가 송윤아로 개명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변경이.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전세 기간이 만약에 2년이라고 쳐. 전세 기간 끝났어. 끝났다면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이 지우는 거는 무슨 등기다? 말소등기다, 말소등기. 자, 요거는 이제 배우러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이래 보세요. 자, 요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처분의 제한이거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입니다. 잠깐만 이리라 볼게요. 여러분들 처분의 제한이죠. 글자를 그대로 읽으세요. 처분을 제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나오거든. 나중에 시험에 가면은 압류는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경매도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처분입니다. 그럼 답은 가압류와 가처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나는 거예요. 그게 돈입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제한을 가는 것은 시작. 가압류. 그럼 돈 이외는 전부 다 뭐다? 가처분이 돼요. 돈 이외는 전부 다 뭐다? 가처분. 그러면 이 가처분은 가장 전형적인 뭐다? 소송이에요. 소송.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잠깐만 볼게요. 압류를 먼저 볼게요. 압류를 봅니다.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갑이 있잖아요. 체납자, 세금을 안 내, 갑이. 그럼 서울시에서 갑의 부동산에 딱지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다? 압류. 그러면 압류라는 말은 세금 안 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체납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가는 게 뭐다? 압류.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서울시에서 압류 들어왔다는 거는 이해합니까? 그럼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 그래도 세금 안 낼 거가 안 내면 뭐 하겠다? 공매 붙이겠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세금 안 내면 뭐 붙이겠다? 공매 붙이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자, 을이 갑한테 돈 3억을 빌려줬어. 을이 빌려. 그럼 이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그럼 저 사람은 무슨 자? 채무자. 그럼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안 갚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볼 때 등기부에 압류라는 표시가 딱 나와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세금 안 낸 사람이구나. 등기부에 가압류라는 표시가 딱 나와 있으면 아, 이 사람은 돈 빌려주고 돈을 안 갚은 사람이구나. 이해합니까? 또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가압류가 들어왔죠? 그래도 돈 안 갚아. 그러면 뭐 들어간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매와 공매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은 답은 이겁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들어가는 거는 뭐다? 경매. 행정기관에서 들어가는 거는 뭐다? 공매. 그럼 서울시에서 들어가는 거는 공매다, 경매다, 공매. 이해했어요? 그래서 경공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인데, 여러분들 가처분은 항상 넣으면은 그냥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 이 부동산이 소송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해가 제일 빨라요. 자, 요 그림을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어요. 그럼 이쪽이 매도인입니다. 그럼 이쪽은 매수인입니다. 을이 매매 대금이 넘어갔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지. 가야 되는데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야 빨리 등기 달라? 그래도 안 넘겨줘. 그럼 을은 야구방망이 들고 갑의 집에 쳐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납니다. 그럼 야구방망이 들었다는 자체만 해도 폭행죄가 되는 것이고 휘두르면 상해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때는 을은 갑의 집에 쳐들어가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럼 을은 어쩔 수 없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럼 소송은 1월 2일 날 소송을 걸었다 이 말. 근데 판결서는
7월 1일 날 나왔다. 그럼 요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답다. 자, 정리합니다. 소송은 누가 걸었다? 을.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입장에서 볼 때는 소송이 들어봤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나 제3자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은 사기꾼이다, 사기꾼 아니다? 그러면 소송 중에 이걸 병한테 팔아먹고 도망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되는데 을이 소송을 걸면서 갑이 요 기간 안에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야 돼, 안 묶어야 돼요? 먹어요. 그게 뭐란 말이고? 가처분. 그럼 항상 두 개입니다, 두 개. 을은 소송을 걸면서 가처분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을은 법원에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력이 높으니까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을은 여러분들 제 말을 들어보세요.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으로. 이해합니까? 네. 그럼 법원에서 등기소로 간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 을이 바로 등기소로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안 되느냐 할 때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가처분 등기를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자, 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가처분 등기 을이 했죠? 자, 소유자는 누굽니까?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럼 갑은 병한테 매매할 수 있답다? 있지? 있어요. 있는데 그럼 병은 매수인이다, 매수인 아니다? 매수인은 등기부등본 떼본다, 안 떼본다? 떼보니까 이게 나와 있더라. 그러면 병은 사야 안 사요? 그 안 산다는 걸 무슨 말이냐면 갑의 소유권을, 오케이? 요게 있음으로써 갑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걸 개인에게 맡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등기소로 가는 거는 받아주지 않는 거야. 어디로 가라? 법원을 거쳐서 오라. 그래서 개인의 기본권 제한,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이런 거는 개인에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공서를 통해서 오라 이 말. 그럼 요거를 나중에 가면 이제 뭐라고 썼냐? 을이 등기소로 가는 거는 뭐라고 부른다? 신청.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으로 하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안 받아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갔어요. 그럼 여기 이제 소멸이 나오죠. 권리가 소멸하면 무슨 등기? 말소. 부동산이 멸실되면 뭐다? 멸실. 자, 칠판을 봅니다. 여기서 이 글자 하나를 또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공시를 합니다. 요거 이해했죠? 네. 그러면 앞으로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거, 자, 잠깐 할게요. 이거는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 이거는 무슨 거? 갑고, 무슨 거? 그러면 1위로 볼게요. 1위로 보면은 요거 부동산 표시지.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수업을 할 때 부동산자가 나오면 전부 다 표제부를 말하는 거라. 그러면 권리자가 나오면 갑고 무슨 구를 말한다?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이게 없어질 수 있답다? 있다. 부동산이 없어질 수 있지. 맞아요? 그냥 화재나 수해로 집이 불타버렸다 이 말이지. 부동산이 없어졌어. 그러면 무슨 등기를 한다? 멸실 등기를 한다 이 말. 그러면 권리가 없어질 수 있답다? 있다. 무슨 등기를 한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을 쓰느냐면은 멸실이라는 말은 표제부에서만 사용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말소라는 말은 갑구, 을구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자,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요. 매매.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 맞아요? 네. 근데 답입니다. 계약 해지했어. 계약 해지.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갑. 그럼 이거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이 지우는 게 무슨 등기다? 그럼 이거는 무슨 거? 갑구지. 맞아요? 네. 그럼 두 번째.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답다? 있다. 그럼 이거는 갑구로 간다? 을구로 간다? 을구.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다면 이거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다? 말소. 그럼 말소라는 말은 갑구에서도 쓰고 을구에서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을 말소하면은 갑구로 가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를 말소하면 뭐로 간다? 을구.
그러면 말소라는 말은 표제부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아니다? 아니다. 멸실이라는 말은 표제부에서만 사용하는 말이라. 갑골구에서는 사용한다는다?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글자를 보세요. 여기는 권리죠. 그건 모르겠거든. 여기 있네. 그죠? 시작. 갑구, 얼고. 부동산은 시작. 표제부. 그거까지 딱 이해해 두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요거 잠깐만 요거 하나 보고 들어갈게요. 여기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거든. 자, 전세 기간 끝났어. 끝났다면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우는 게 무슨 등기다? 말소 등기돼. 지우는 게 말소 등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갑니다. 칠판을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등기부가 있지. 근데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홀라당 불에 타버렸어요. 그럼 집이 불에 타버렸다는 게 부동산이 화재나 수해로 소실이 됐거든. 그럼 이 등기부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요? 등기부를 없앤다는 게 폐쇄시킨다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요게 무슨 등기다? 멸실.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멸실 등기라고 하는데 글자를 멸실 등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해독을 해볼게요. 해독을 제일 오른쪽에 보세요. 9월 1일 날 뭐 됐다? 여기로 오세요. 그러면 9월 15일 날 뭐 했다? 그 말은 집이 불탄 날은 9월 1일이고 멸실 등기는 9월 15일 날 신청했다 이 뜻이에요. 맞다. 맞아. 접수가 뭐고? 신청. 그러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청일자,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뭐다? 접수일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신청일자, 등기관은 무슨 일자? 접수. 그럼 신청일자와 접수일자는 같은 게 날짜는 같은데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 이 말이지. 신청인의 관점에서는 신청일자고 등기관의 관점에서는 접수일자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9월 1일 날 집이 불탔고 9월 15일 날 멸실 등기를 신청했어. 그래서 번호 기록은 뭐 시킨다? 폐쇄. 이게 멸실 등기예요. 멸실 등기라고 해서 글자를 멸실 등기를 쓰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멸실 등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잘했어요. 그래서 요거 잠깐만 해놓고 들어가 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오늘 공부를 잘합니다. 자, 오늘 공부를 잘합니다. 자, 이래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시작. 보조, 설정, 이전. 자, 이거는 이렇게 합니다.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 이거는 시작. 처분의 제한. 시작. 말소. 시작. 멸시. 자, 이거를 익숙을 시킵니다. 시작. 보존 등기, 시작.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 처분의 제한, 말소 등기, 멸실 등기. 수업을 하면서 이걸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두세요. 네, 요거를 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효력이거든.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쉬겠습니다.